그래서 보시면은요 21번 보시면 다음 중 고정원가죠. 그래서 우리 고정원가 그러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총고정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뭐 할 때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죠.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에 22번 제조간접비. 우리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간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노무비 더하기 간접 경비. 그래서 간접비들끼리 더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겁니다. 1번에 보시면 가공원가. 우리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하는데요. 직접 노무비 더하기 뭐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기초원가는 어떻게 되죠?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23번 공장설비 감가상각비인데 요거는 좀 요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원가회계 쪽에 감가상각비가 나오면 정액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법이요? 정액법. 정액법의 특징이 뭐죠?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때요? 일정해요. 뭐 하다고요?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매번 일정하니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고정은 총고정비는 어떻다고요?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가회계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냥 정액법으로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4번 여러 종류의 제품 제조를 위해 공통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통이라는 게 같이 쓴 거죠. 같이 썼으면 나눠줘야 됩니다. 왜 나눠줘야 되냐면 직접비니까 나눠줘야 돼요. 간접비니까 나눠줘야 돼요. 간접비라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 나오면은 간접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나누어 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뜻이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으니까 돈 내고, 맞죠? 샀으니까 돈 내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 내래. 그러면 그거는 싸워야죠. 왜요? 원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배부 기준 나눠줄 때는 인과관계,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저는 연관성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나눠줄 때는 관련 있는 걸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3번이에요. 배부 기준에 의해서 특정 제품에 배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건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 같이 쓴 걸 뭐라 그래요?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박스 제일 마지막 칸에 총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총 나오면 T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T자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에 매출 제품의 제조원가 물어봤죠? 이게 매출원가 물어본 거예요. 뭐 물어본 거라고요? 매출원가. 일단 기초 제공품은 3만원이고 총은 12만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2만원이에요.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그래서 13만 원 나오고요. 제공품이 완성되면 뭐가 되죠? 제품이 되죠. 그래서 제품은 손익계산서.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제품. 기초가 2만 원. 아까 단기제품이 13만 원. 기말이 3만 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 나와요? 12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계산 문제는 무조건 외우셔야 일단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산수 문제, 수학 문제 풀 때도 보면은 공식 못 외우면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왜냐면 대부분 계산 문제는 공식이라던가 이런 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못 외우신 거는 빨리빨리 채워주세요. 근데 나는 벼락치기가 잘 맞는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벼락 바짝 맞으시면 될 겁니다.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틀리니까요. 그 다음에 26번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제. 근데 시험 문제에 공제 나오면 공제를 기억하시면 못 풀어요. 왜냐면 공제되는 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반대인 불공을 기억하셔야 돼요. 불공제. 그래서 불공에는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용, 업용, 모요, 소형, 승용. 자, 몇 cc 제외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모요, 세금, 계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1번이에요. 의제 매입세액은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은 토지라 틀렸고 3번은 비용업용이라 틀렸고 4번은 거래처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의제 매입세액 미래를 위해서 좀 설명을 나올 때마다 초반에는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실기 때 해야 되거든요. 아마 요속도로 나가면 다음 주에 할 건데 우리 의제 매입세액은 살 때는 면세에 원재료여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를 가공해서 팔 때는 뭐가 돼요? 과세가. 그리고 요번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이론에 만약에 나오면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올해 바뀐 거라. 작년까지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 주고 하나 뺏는 거예요. 이번에 8천만 원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네, 그 대신 여기 의제 매입세액 받으시던 분들은 혜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국가가 혜택을 있는 거대로 그냥 다 냅두면 뭐가 안 거쳐요? 세금이 안 거쳐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르면 오를수록 뭐 많이 내니까요. 세금 많이 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모든 일은 다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 주고 하나 뺏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율 외우셔야 돼요. 원칙은 102분의 2고 중소제조기업이나 개인은 104분의 4인데 저희 시험은 요게 잘 나와요. 중소제조기업.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개인 중에서 2억 원 못 파시는 분들은 109분의 9. 그 다음에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제조업만. 요거 갖고도 장난 가끔씩 칩니다. 요식업인데 음식점인데 농어민한테 구입했대. 요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 흔적이 계산서나 뭘로 결제해라? 신용카드. 근데 왜 이걸로 결제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신용카드에 현금영수증 포함이에요. 현금영수증하고 무슨 카드요? 직불카드.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요 문구는 안 쓸 거예요. 안 써도 있다라고 보십시오. 왜냐면 세법에서는 그냥 하나만 던져줘요. 신용카드. 그러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직불카드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요게 증빙이잖아요. 증빙이 남으면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리고 이번 시험에 잘하면 요거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의제 나오면 농업인 관련된 거. 왜냐면 요즘에 저거 난리잖아요. 그 LH 사람들이 농어민인 것처럼 거짓말 해놓고 쓸데없는 행동 했잖아요. 근데 참고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이게 10년 전에 10년 넘었을 거예요. 10년 더 된 전에
PD 수첩에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었냐면 세종시 개발할 때.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어쨌든 미디어 쪽에서 팍팍 터트려 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동조도 하고 저 이 얘기 10몇 년 전에 봤어요. PD 수첩에서. 그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공무원들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TV에 나왔었던 거는 국회의원. 뭐 여당 야당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리고 그때도 자기들이 사면 걸리니까 자기 친척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갖고 세종시 때도 떼돈 벌었어요. 국회의원이나 그 사람들 친척들은. 근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난 제일 웃겼었던 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기사에 자기 와이프가 집 사는지 몰랐대. 그럼 이혼해야죠. 맞잖아요. 자기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약간 그거는 과장되게 사람들 보라고 누르라고 만든 제목인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엉망진창인데 좋아질 거예요. 한 1000년 후에.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100년 안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27번은 X 답 없어요. 27번은 풀지 마시고 그 다음에 28번 가산세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배워요. 그래서 가산세인데요. 정답이 두 개예요.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인데 2번에 보시면 요거는 다음 주에 배우면 맞추실 수 있어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 계속 할 거거든요.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건 요렇게 구해요.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신고불성실은 뭐를 똑바로 안 한 걸까요? 신고를 똑바로 안 한 거죠. 우리 4월 25일, 7월 25일 이렇게 날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신고를 못하거나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국가에서는 빨리 하면 깎아줘요. 그래서 감면을 외우셔야 돼요. 감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달 안에 신고하면은 90% 빼주시고요. 3개월 안에 신고하면은 요 가로는 뺄게요. 90%, 3개월 안에 하면은 75%, 6개월에 하면은 50%, 1년 안에 하면은 30%, 1년 6개월 안에 하면은 20%, 2년 안에 하면은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깜빡했어. 신고를 잘못했어. 그러면 빨리 하면은 내야 되는 세금을 어떻게 해주겠다? 줄여주겠다. 근데 왜 이런 게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우 재수 없어서 걸렸어. 국가도 100%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100%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컴퓨터로 기계로 물건 만들어도 불량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렇게 정확한 기계도.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네가 빨리 해서 신고하면은 깎아줄게. 그 대신 우리가 잡으면은 깎아주는 거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자체가. 그리고 몇 년 안에는 신고해라. 2년 안에. 참고로 국가에서 잡을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5년 안에는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영수증 보관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50% 경감된다 아니에요? 기간에 따라서 어때요? 틀립니다. 과거가 50%였어요.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이유는 과다 환급에다 밑줄 치세요. 과다가 뭐죠? 많이 받은 거예요. 환급이 뭐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다 환급 받았다는 얘기는 결론은 만약에 내가 원래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신고를 잘못해서 150을 받았어. 그러면 50만 원 더 받았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거 잘한 행동이에요? 잘못한 행동이에요? 잘못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다 환급을 받으셔도. 왜냐면 원래는 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돌려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내시라? 세금을. 근데 요거 2, 3번은 다음 주 지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거 계속 볼 거라. 그 다음에 29번 요거 빨리 외우세요.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합쳐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세금 내면 끝을 분리과세라 그래요. 원천징수가 돈 주고 받을 때 빼고 받는 거예요. 뭐를 빼요? 세금을 빼요. 그래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완납적 원천징수라 그래요. 완납의 뜻이 뭐예요? 더 이상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 왜냐면 거기에 보시면 살림 들어가 있죠? 네. 살림이 나무 관련된 거예요. 요즘엔 사업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소득으로 들어가요? 사업소득. 그 다음에 2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2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요것도 그 2장짜리 아마 있을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근데 예외가 2가지 있어요. 사망하거나 뭐 할 때요? 출국할 때. 근데 거기는 예외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0번. 다음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나이는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은 소득금액 얼마요? 100만원 이하. 총급여는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2천만원 이하.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원 이하. 나중엔 이하는 안 쓸 거예요. 다 이하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계비속이 당해연도 중 20세가 돼도 공제 대상이 돼요. 왜냐면 이하는 포함이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배우자는 자산소득을 제외한 정답은 2번입니다. 자산소득도 포함이에요. 요 자산소득의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그러니까 자산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이 있어야만 벌 수 있는 소득을 자산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외가 아니고 뭐예요?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은 부모님이죠. 몇 세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60세.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돼요. 그러니까 내 부모만 되는 게 아니라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이론 풀 때에도 뭐 열어놓고 하세요? 프로그램. 그래서 둘둘공공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저번에 연습한 거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 사원 등록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님만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4번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이세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45번까지 푸세요. 10시 20분까지 풀어보십시오.